마으르나무에 파릇파릇 새순이 보인다. 봄이 온 것이다. 봄은 정리의 계절이다. 잠자고 있던 활력을 깨우기 위해 느슨했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바로 정리에 들어간다. 시작하기 전 정리에 관한 책을 한번 읽고 마음을 다잡아보자. 나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곤도 마리아의 책을 참고했다. 생각났을 때 조금씩 정리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지저분해져요. 정리해봤자 곧 원상복귀돼요. 라는 절규를 많이 들어봤거나 혹은 나처럼 해봤을 것이다. 다이어트처럼 정리해도 요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는 습관을 조금씩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의식의 변화를 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감정에 호소할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받은 강한 인상으로 의식이 달라지면 좋든 싫든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이다. 정리를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방과 물건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고방식에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확실한 정리 효과를 내야 한다. 한 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어중간하게 정리하면 평생 정리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타입이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완벽하게 정리할 것을 권한다. 물론 무리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용기를 한번 내보자. 정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것. 두 번째, 물건의 제 위치를 정하는 것. 정리 요요가 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수납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리를 위해 수납함을 따로 마련하기 시작하면 이제 집은 수납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잊지 마라.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선별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수납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정리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언하건대 정리는 1회로 끝내야 한다. 정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상의 정리와 축제의 정리. 일상의 정리란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는 것이고 축제의 정리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다. 축제의 정리를 하지 않는 한 일상의 정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축제의 정리를 한번 끝내면 일상의 정리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완벽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를 시작해보자. 첫 번째, 정리는 장소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정리해야 한다. 오늘은 안방, 내일은 작은 방 순으로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물건을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옷, 내일은 책 등 물건별로 정리해야 한다. 수납 장소가 분산된 상태에서 장소별로 정리할 경우 영원히 정리는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버리기. 내가 가진 물건을 버릴 것인지 간직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곤도 마리에는 버릴 물건을 고르는 기준을 만졌을 때 설레는가? 라고 묻는 것이라고 한다. 나의 기준은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불편한가? 내가 또 이 물건을 사게 될까? 하는 것이다. 즉 물건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설레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또다시 사지 않을 물건은 버리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 행복에 부합하는지 물건과 교감해보는 것이다.
버리기에도 순서가 있다.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버려보자. 편지나 사진 등의 추억의 물건은 감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희소성도 높아서 쉽게 버릴 수 없다. 또 정리하다가 추억에 빠져서 정리는 뒷전이 되기 쉽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럼 옷부터 정리를 해보자. 옷 정리의 시작은 집안의 수납 공간에 있는 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한 곳에 꺼내놓는 것이다. 옷을 한 곳에 모으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양의 옷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다. 그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설레는지 필요한지 판단하여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다. 옷의 양이 많은 경우는 하의, 상의, 양말, 속옷 등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구분하면 된다. 셋째, 옷은 계절별이 아닌 소재별로 수납해라. 면 소재, 울 소재 등으로 말이다. 네 번째, 버리기 아까운 옷이라고 실내복으로 입지 마라. 실내복과 외출복은 소재가 엄연히 다르다. 집안에서도 설레는 옷을 입고 지내면 자기 이미지도 향상이 된다. 다음은 책을 정리해보자. 나는 책이 많은 편이라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먼저 책을 전공서적, 일반서적, 실용서, 감상용 서적 등으로 구분한다. 전공서적은 여전히 참고할 게 많아서 버리지 않는다. 나머지 서적들은 더 이상 보지 않는 책이나 앞으로 보지 않을 책들을 선별하여 중고서점에 팔고 있다. 23년 1월 중고책 매출은 20만원 정도. 아주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정리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로 버릴 물건을 절대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부모님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마라. 아마 이유는 대부분 알 것이다. 조카가 한번 울먹인 적이 있다. 자기가 버린 옷들을 할머니가 입겠다고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버릴 물건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가족의 물건을 늘리지 않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또 주의할 점은 가족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불화의 시작이다. 정리를 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최고의 대처법은 자신의 물건을 버리면서 정리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정리를 시작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주위 사람도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정리 안 하는 가족 때문에 힘들다면 그 사람의 영역을 지정해주면 된다. 정리는 물건을 통한 자신과의 대화다.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삶의 양식을 이해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면 한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정갈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럼 오늘 정리의 축제를 벌여보자.